자 봅시다. 38번부터죠. 국어의 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조사 동그라미 치고 1번 에서는 집에서 가져오다의 경우에서는 부사격 조사 맞아요 틀려? 부사격 조사 맞아요 틀려? 맞아.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는 주격 조사. 우승을 차지한 게 누구야? 서술어와의 관계를 봐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용언을 활용해 줄 수 있으면 뭐가 되고? 부사격 조사. 체언을 수식할 수 있거나 주체면은 주격 조사죠. 그래서 에서는 뭐도 사용되고 주격 조사도 되고 부사격 조사도 된다라는 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는 학교에 갔다의 경우처럼 주격 조사. 일을 빨리 한다는 경우에는 복격 조사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 주격 조사가 뭐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 한번 해봅시다. 주격 조사는 뭐가 있죠? 이가 에서 깨서. 맞죠? 은느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보조사입니다. 은느는 보조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는 겁니다. 3번 가는 아이가 운동장에서 놀고 있다의 경우에는 주격조사이지만 그는 종이가 아니다에는 복격조사. 맞죠? 이 가는 주격조사도 되고 뭐도 되죠? 복격조사도 되는 거죠. 근데 8번에 답은 3번이라고 잘못 나왔을 거야 그러면은. 뭐 옮기는 과정에서 잘못할 수도 있지 뭐. 답이 2번이에요? 답은 2번입니다. 됐죠? 그 답들 체크해 두시고, 왜냐면 시간이 좀 뭐 해가지고 답을 하다 보니까 틀린 거 있을 수도 있어. 근데 뭐 거의 맞긴 했을 거야 아마. 자 어쨌든 다시 넘어가셔서 이 가는 주격조사와 어디에도 쓰인다? 복격조사에도 쓰입니다 분명히. 근데 주격조사와 복격조사를 나누는 기준은 이가 뒤에 뭐가 오면 되다 아니다가 오면 무슨 조사? 복격조사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아주 단순하게 했으니까 3번 맞습니다. 4번 관은 눈과 같이. 여러분들 관은 무슨 조사와 무슨 조사가 있죠? 혼문장일 때는 무슨 조사로? 으이씨. 와과와 같은 경우는 이게 우리 이런 걸 뭐라 그런다? 품사 통용이라 그러죠. 뭐일 때는 혼문장으로 쓰일 때는 무슨 조사가 되고 부사격 조사가 되는 거고, 견문장으로 쓸 때는 뭐가 된다? 앞뒤를 연결해주는 무슨 조사? 접속 조사가 된다라는 거죠.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와가지고 이러면 안 되니까. 자 그럼 봅시다. 눈과 같이 하였다의 경우는 부사격 조사. 왜? 혼문장이니까. 두 번째로 보면 책과 연필이다. 책이 있다, 연필이 있다죠. 두 가지를 연결해주는 이건 무엇이 된다? 접속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입니다. 답지가 잘못된 거는 체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이 나왔으니까 미리 얘기합시다. 우리 그 변형 문제 있죠. 변형 문제 첫 번부터 답이 좀 잘못됐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답지를 정정해서 다시 드릴게요. 잘못됐을 겁니다 아마. 39번 국어 품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관형사는 체험만 수식할 수 있다. 맞아 틀려? 관형사는 체험만 수식할 수 있다. 맞아 틀려요? 맞아. 근데 관형어는 뭐를 수식할 수 있어? 관형어란다. 부사는 뭘 수식할 수 있어요? 용은 수식할 수 있죠. 또 때로는 뭐도 수식할 수 있다? 부사도 수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형사는 자리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반면 부사는 자유롭죠. 자리 이동이. 그런 점에서는 좀 차이가 납니다. 둘 다 뭐지만은 수식어니지만은 차이가 있다는 건 구분하셔야 되고, 두 번째 명사가 다른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냐면 우리 뭘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고향의 친구가 있죠. 조사를 생각해서 의를 생각하면 고향 친구 하면 친구는 친구인데 어디의 친구? 고향 친구니까 고향이 뭐를 수식하기도 해? 친구를 수식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다. 조사 생각해버리니까. 됐어요? 세 번째, 부사가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는 없다? 없어요? 있어요? 있죠. 어떤 경우? 저기가 바로 뭐다? 우리 예문 자체가 있었잖아. 저기가 바로 뭐다? 남대 문이다 했을 때 이 바로가 뭐가 되는 거죠? 부사죠. 바로가 수식하는 게 뭡니까? 남대문을 수식하니까 부사인데 원래는 뭘 수식해야 돼요?
용언을 수식해야 되는데 또 넓게 보면 부사를 수식해야 되는데 얘는 뭐 독특하게 체언을 수식하는 경우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거 다 했던 거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답은 그럼 3번이죠. 4번. 부사 뒤에 조사가 오는 경우가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예를 들면 너무 빨리는 오지 마라 이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뭐는 조사를 붙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 보조사가 붙은 겁니다. 자, 39번 됐고요. 40번. 가라에 대한 고쳐쓰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성적은 수학 성적은 참 좋고 국어 성적도 좋고 친구가 난 학교에 안 가겠다고 말했다. 동생이 가정기를 멈추면서 나에게 달려왔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대통령은 진지한 연설로 국민을 설득하려고 했다. 1번. 수학 성적은 참 좋고는 국어 성적이 좋을 가능성을 배제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보조사 은은 주격조사 이로 바꾸어 쓴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두 번째. 나는 직접 인용 모님으로 인용조사 고가 아니라 라고죠. 직접 인용은 뭘 쓴 거죠? 라고 하고 간접 인용은 고를 써야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3번. 다해서 어미면서는 두 동작의 동시성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고로 바꾸어 쓴다. 맞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 3번. 4번은 문제 없습니다. 로서는 자격, 기능수단을 함으로 수단을 나타내는 기능조사 로서를 바꿔 쓴다. 로서와 로서 구분할 수 있느냐를 단순하게 물어본 거니까 크게 문제 안 되겠죠? 41번. 미주친 부분의 사례로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자, 한국의 피동사 표현 중에는 지다에 의한 피동이 있다. 이것은 연결어미 아에 보조동사 지다가 결합된 밑줄 통사적 구성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통사적 피동이라고 한다. 그럼 접사에 의한 피동은 뭐가 있죠? 이히리기가 있죠. 그런데 지다의 피동의 의미보다는 개되다와 비슷한 의미를 가져 어떠한 상태로 된다는 과정화의 의미가 더 강할 때가 있다. 한번 봅시다. 과정화라는 건 어떠한 상태로 된다.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이 책이 잘 읽혀진다. 이건 뭘까요? 읽히다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읽히다에다가 어지다가 온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이중 표현일까요? 아닐까요? 이중 피동일까요? 아닐까요? 자, 물어봅시다. 이 책은 뭐였지? 잘 읽혀진다죠. 됐어요? 이건 뭘까? 이중 피동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읽히다가 사동이에요? 피동이에요? 읽히는 거니까. 피동?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까? 내가 물어본 이유가 있겠지, 분명히 이거를. 그럼 읽히다는 사동일까요? 피동일까요? 읽히다는. 자, 원래 이게 생각된 게 뭘까? 이 책은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잘 읽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사동이야, 피동이야? 피동? 읽히다는 이때 피동이 아니지. 뭘까? 읽혀진다는 사동입니다. 거기다가 뭐가 온 거죠? 어지다라는 피동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중 피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동과 피동이 맞는 겁니다. 어떤 거?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 읽혀지는 게 아니라 책에 의해서 사람들이 책을 읽고 있다는 뜻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사동과 피동이 만나서 두 개가 만나가지고 어떤 의미를 지닌다? 읽혀지는 피동의 의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두 번째를 보면 방에 우유가 쏟아졌다죠. 쏟아지다죠. 쏟아지다.
쏟아지었다는 뭐가 되는 거죠? 주어 누구의 입장에서 보면 우유의 입장에서 보면 무슨 의미를 가져? 피동이죠. 이거 분명히 우유가 쏟아졌으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또 쏟아지었다로 지었다의 구성으로 뭐가 됩니까? 완료의 의미를 갖기도 하는 거죠. 그 과정은 아닙니다. 완료가 된 거고. 세 번째, 그 가게에는 잘 가지 않아요 그랬습니다. 자, 그 가게에 잘 가지지 않아요. 밑줄 쳐볼까요? 어떤 결합이죠? 가지지 않아요 할 때 가지지는 어떤 무엇의 결합이죠? 가다에다가 뭐가? 가지지 않아요 할 때는 가다에다가 뭐가 될까? 아지다의 결합이죠. 아지다 결합이죠. 아어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가다에다가 아지가 온 거잖아. 가다에다가 아지다가 결합된 겁니다. 지금 가지다가 뭐가 되는 거죠? 부정보조 용어인 않다와 결합된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지 않아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피동의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 가게 되지 않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거죠. 이게 과정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과정화라는 게 좀 낯선 용어라서 그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네 번째, 이 책은 글씨가 잘 써진다. 써진다는 뭐죠? 무슨 의미? 단순하게 서술절이죠. 이거 절로 보면 서술절이죠. 어떻게? 이 연필은 바로 글씨가 잘 써진다죠. 근데 그 서술 안에 다시 뭐가 됐죠? 글씨가 잘 써진다니까 서술절 안의 주어인 글씨가 뭐가 되는 거죠? 피동이죠. 그러니까 얘는 과정화라는 게 뭐냐면 잘 봐봐요. 거기에 보기에 보면 그런데 다음에 아어지다의 피동의 의미보다는 뭐 어떻게 되게 하다라는 의미를 가져서 어떠한 상태로 된다라는 게 과정합니다. 그러니까 뭐게 되다의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3번을 잠깐 다시 보면 뭐가 돼요? 지금 그 의미 자체로 보면은 가게 되지 뭐뭐 되지 않다, 가게 되지 않다라는 의미가 돼버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정답이 3번이고요. 답지는 또 2번이라고 했는데. 그 답지가 뭔가 밀려 있는 것 같은데? 43번도 틀렸어? 답지 이거 3번으로 봐야 됩니다. 2번이 아니라 3번. 그 체크 좀 다시 해봐야 되겠는데? 42번에는 혹시 답지 뭘로 나왔어요? 2번. 맞는데? 중간중간 좀 뭔가 틀린 것 같아요. 아마 중간중간 틀린 거는 내가 체크해서 지금 풀어봤으니까 그냥 제가 얘기하는 답지로 체크하면 됩니다. 나중에 누가 체크 좀 해줘요. 답지 고칠 수 있게. 42번. 접두사가 한자에서 온 말이 아닌 겁니다. 한자가 아닌 것. 뭐죠? 강행군, 강기침, 강타자, 강염기. 2번이죠. 강기침이 뭐죠? 물기가 없는 이란 뜻이죠. 마른 이런 뜻이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고. 43번. 밑줄 친 말의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기본형이 옳지 않은 것. 1번 물을 강판에 가니 기본형은 뭐죠? 갈다죠. 갈다. 갈다에다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무슨 용언? 리을 탈락 용언이죠. 뭐 앞에서는 놀아보시오 앞에서는 떨어지는 거죠. 가니니까 뭐가 됐죠? 갈다에다가 니가 왔으니까 니은이 왔죠. 분명히 놀아보시오 할 때 노가 왔죠. 그러니까 뭐가 된다? 가니가 되죠. 리을이 떨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1번은 맞아 틀려? 맞습니다. 2번 오래되어 부른 국수는 맛이 없다. 기본형이 뭐죠? 부른의 국수는 불답니다. 붓다가 아니라 붓는 거는 뭐죠? 여러분 여기에 국수는 뭐가 되는 거야? 붓다. 불다가 아니고 붓다가 되는 거죠. 그게 뭐가 되네? 붓다는 무슨 용언? 디귿 불규칙 용언입니다. 디귿 불규칙 용언. 그러면 오래되어 부른 국수는 맛이 없다가 아니라 뭘로 돼야 돼요? 뭐가 돼서? 꽂혀봐요. 뭐가 돼야 돼요? 괄호 안에 기본형이구나. 그렇지. 기본형은 불다가 아니라 붓다가 되는 거죠. 3번은 아이들에게 위험한 데서 놀지 말라고 일렀다. 기본형이 이르다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런데
무슨 불규칙이 걸리죠? 르 불규칙이 걸려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뭘로 바뀌어요? 리을형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 일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일렀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네 번째, 퇴근하는 길에 포장마차에 들렀다가 친구를 만났다. 여기 들렀다도 뭐가 되는 겁니까? 으입니다. 기본형은 뭐가 되는 거죠? 들르다. 탈락은 여러분들 탈락은 어떻게 돼요? 들르다니까 활용하면 들러서 들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네. 4번도 정답은 2번이죠. 괄호 안에 기본형을 내가 안 봤네. 불다는 언제 쓰는 겁니까 여러분? 붓다와 불다. 불다는 언제 쓰는 거야? 그렇죠. 바람 따위 등이 하는 거고, 붓다는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 부피가 팽창하는 거. 44번 비통사적 합성어로만 묶인 것은 힘들다, 작은 집, 돌아오다. 자, 힘들다는 통사요, 비통사요? 통사, 힘이 들다. 뭐가 생략된 겁니까? 조사 생략된 거죠. 조사 생략될 수 있습니다. 작은 집은요? 작은하고 집이고요. 돌아오다는 돌아서 오다, 돌아오다. 이거는 전부 다 무슨 뭐가 되는 겁니까?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두 번째, 검불다, 굳세다, 밤낮에서 검불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비통사죠. 두 번째, 굳세다는요? 비통사가 되는 건데, 누구는 밤과 낮은 통사적 합성어죠. 명사가 만난 거니까. 부슬비는 뭐가 되는 겁니까? 부사와 명사가 맞는 거니까 비통사. 그런데 이슬비는 통사적 합성어죠. 그 경우는 늦더위는 비통사, 굶주리다는 굶고 줄이다죠. 그러니까 어미가 없으니까 뭐가 되는 거죠?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겁니다. 빛나다는요. 빛이 나다니까 통사, 보살피다, 오르내리다. 오르내리다가 뭐죠? 통사예요, 비통사예요? 비통사죠. 오르고 내리다니까. 45번 다음 밑줄친 단어가 같은 품사끼리 묶인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1번 김홍도의 그림은 한국적이다. 적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서술격 조사가 붙었으니까 이때 적은 뭐가 된다? 명사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그림은 한국적, 정치가 물씬 풍겨다. 한국적이 수식하는 건요. 정치를 수식해야 되니까 적이 붙었지만 뭐가 된다? 관형사가 된다. 다른 거죠. 3번 그 사과는 크고 빨개서 먹음직스럽다. 크고 빨개서니까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형용사. 이 아이가 크면서 점점 총명해졌다. 이때 크면서는 뭐가 되는 거죠? 상태를 나타내는 건가요? 아니면 이건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커가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니까 동사입니다. 3번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동사가 되는 거죠. 철수는 떡국을 떠먹어 보았다. 뭐가 되는 겁니까? 보조동사죠. 그러니까 둘 다 품사는 동사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이것 말고 다른 물건을 봐라. 다른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른에서 뭐를 넣어보면 딴을 넣어서 말이 되면 뭐가 되는 겁니까? 관형사가 되는 겁니다. 그걸 넣어봐도 됩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딴 물건을 보여주세요. 가능하죠? 관형사가 되는 거고요. 질소는 산소와 성질이 다른 형용 원소이다. 이때는 뭐가 되는 겁니까?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46번 다음 보기에 제시된 단어들과 단어 형성 원리가 같은 거죠. 개살구, 헛웃음, 낚시질, 지우개 모두 뭡니까? 파생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1번 건어물은 뭐가 되는 겁니까? 건어물은 파생어. 그럼 2번 금지곡은요? 금지 명사, 곡도 명사입니다. 합성어죠. 3번 한자음은요? 왜 합성어죠? 한자라는 것도 명사고 음도 명사죠. 그쵸? 핵폭발은요? 핵과 폭발이라는 명사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47번 보기의 문장을 바탕으로 국어 형태소를 이해한 것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겁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우리들에게 숙제를 주신다. 나눠봅시다. 우리들에게 여러분도 한번 형태소 나눠보세요. 이거 어떻게 나눌 수 있나? 이건 어떻게 나누면 돼요? 선생님 플러스 뭘로?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우리들 그 다음에 에게 숙제를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기는데 요거 한번 나눠봅시다. 기본형은 주다니까 주로 시작해야 되죠. 거기에다가 높임에 시가 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현재 시제 뭐고 니은이고 종결음이 다가오는 거죠. 지금 요걸 구분할 수 있냐를 물어봤겠죠. 당연히 원래 앞에 종결음이 우리 어말어미 앞에는 뭐가 올 수 있어? 시제 선어말어미가 올 수 있고 뭐도 올 수 있죠? 높임 시제 선어말어미, 현재 시제 선어말어미,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 이런 것들이 올 수 있는 거죠. 자, 어떤 거요? 이거 복수니까. 아, 들을 나눌 수가 있지. 들 복수전미사. 근데 이걸 하나의 단어로 볼 수도 있고. 임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에. 그쵸. 이거 원래는 선생님 이렇게 되고 이거 복수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형태소 개수를 세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걸 합성어로 하나의 단어로 볼 거냐, 아니면 전미사로 볼 거냐 이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들은 나눠진다는 들은 굳이 나눌 필요가 없겠죠. 여기서는. 자, 한번 봅시다. 1번 선생님께서 우리들에게서 들 주신다 주는 모두 의존 형태에서 여기서 우리들 들도 나눠야 되겠다. 복수 전미사로 봐서. 그 다음에 선생 뒤에 뭐도 나눠야 돼요. 님도 그러면 나눠야 되겠죠. 전미사를 다 나눌 거면은 선생 플러스 님 플러스 깨서 우리 플러스 들 플러스 에서 이런 식으로. 자, 깨서 우리들에게 들 주신다에 주는 모두 의존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혼자 쓸 수 없는 건 다 의존이니까. 두 번째, 선생님께서의 깨서 숙제를 해를 주신다에 다는 모두 형식 형태소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3번, 선생님께서의 님 숙제를 해 숙제 주신다에 주는 모두 실질 형태소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뭐가 잘못됐죠? 그렇죠. 님은 실질형 의미를 갖는 게 아니죠. 지금.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선생님께서의 선생, 우리들의 우리, 숙제를 해 숙제는 모두 자립 홀로 쓸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48번 이렇게 된 터에 더 이상 참을 수만은 없다의 터 동그라미. 터와 같은 문맥적 의미로 쓰였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된 터에 첫 출근하는 날이라 힘들었을 터이니 어서 쉬어라 그랬습니다. 자, 이거 보면 첫 번째 터는 언제 쓰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렇게 된 터에 더는 참을 수 없다의 터는 어떤 의미입니까? 어디 뒤에 써 있어요? 은는이나 이때 터는 은는 또는 던 뒤에서 뭘 쓴다? 어떤 처지나 형편을 나타내는 겁니다. 뜻이 어떠한 자신의 처지나 형편 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1번의 터는 뭘까요? 첫 출근하는 날이라 힘들었을 터이니 어서 쉬어라. 이때 터는요? 뭘까요? 너 오늘 그랬으니까 되게 힘들었겠지 했을 땐 뭘까요? 추측입니다. 너 아마 오늘 되게 힘들었지. 그랬을 거야. 그러니 쉬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추측의 의미를 갖는 거고요. 두 번째,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터에, 이거는 뭐죠? 처지에,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처지에 이런 뜻이고. 3번, 이제야 후회한다고 해도 너무 늦은 형편 정도가 되겠죠. 4번은요. 이틀 굶은 터의 형편, 처지 정도가 되겠죠. 그럼 2번, 3번, 4번은 처지나 형편이란 걸로 되는데 1번은 뭐가 되는 겁니까? 추측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49번 다음 중에서 합성어로만 묶인 것 그랬습니다. 합성어로만 묶인 다 한번 해봅시다. 이거 1번부터 손목은 뭐가 되는 겁니까? 무슨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죠. 손과 목이라는 거 둘 다 뭐가 되는 겁니까? 손이라는 명사와 목이라는 명사가 만난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두 번째 눈물은요? 그렇죠. 무엇과 무엇? 명사와 명사가 만나는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세 번째 할미꽃은요? 할미라는 명사와 꽃이라는 명사가 만났으니까 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죠. 어깨동무는요? 어깨 플러스 동무 역시 명사와 명사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굳세다는요? 굳다와 세다죠. 그런데 어미가 없죠. 지금 합성어는 맞지만 무슨 합성어입니까? 비통사적 합성어. 어쨌든 중요한 건 합성어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맞기는 맞습니다. 날뛰다는 날고 뛰다죠. 역시 비통사적 합성어입니다. 모두 합성어로 된 건 일단 1번이고요. 2번 잠보는 뭡니까? 파생어죠. 왜? 잠이라는 명사에다가 보라는 거. 보가 원래 뭡니까?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을 뜻하는 거죠. 잠보, 꾀보, 느림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미사가 왔으니까 파생어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점쟁이는 뭐죠? 왜 파생어입니까? 쟁이는 뭐죠? 어떠한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특수하게 그거를 잘하는 사람의 의미를 가지는 전미사가 되는 거죠. 파생어. 세 번째 일꾼은요. 꾼은 뭐죠, 여러분들?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 정도가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전미사가 와서. 덮개는요. 파생어입니다. 파생어요. 왜요? 덮개는 뭐가 맞는 거죠? 동사 덮다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명사형 전미사 개가 온 거죠. 그래서 덮개에는 품사가 뭐죠? 덮개의 품사는 뭡니까, 여러분들? 명사죠. 그러면 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전미사인데 무슨 전미사? 뭘로 바꿔버렸죠? 명사로 바꿨죠. 그 품사를 바꿀 수 있는 전미사를 다른 말로 지배 접사요, 한정 접사요? 지배 접사가 온 거죠. 다음에 보시면 넓이는 뭐가 되는 겁니까? 형용사인 넓다에다가 뭐가 온 거죠? 명사와 전미사인 이가 결합한 파생어가 되는 거고요. 조용히는 뭐가 되는 겁니까? 조용히는 원래 기본형은 조용하다라는 형용사입니다. 조용하다가 있어요. 조용하다에다가 뭐가 온 거죠? 지금 부사 전미사, 부사를 만들어버린 전미사 뭐가 온 겁니까? 히가 왔죠. 그래서 만들어진 파생어입니다. 그래서 품사가 부사로 바뀌는 거죠. 지붕은요. 이 지붕은 좀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게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학교 문법에서는 이걸 뭘로 볼까요? 파생어로 봅니다. 표준국어사에서는요, 단일어로 봅니다.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어쨌든 간에. 자, 군것질은 뭐죠? 군것질은 접두사 군이 온 거죠. 쓸데없는 뜻의 의미를 가지는 군에다가 뭐가 온 겁니까? 것이 뭐야? 여러분, 군것질을 형태소 나눠볼까요? 접두사 군에다가 명사 것이 온 거에다가 질, 전미사 질까지 온 거죠. 그래서 형태소는 3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질은 어떤 뜻을 갖습니까? 어떠한 것보다 낮은 비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생어가 되는 거고요. 선생님은요. 님이 뭐가 되는 겁니까? 전미사가 되는 거죠. 어떤 전미사? 높임 전미사. 그래서 파생어가 되고요. 먹히다는요. 먹히다를 단일어로 보기 전에 뭘로 봅니까? 기본적으로 먹다라는 무엇에다가 동사에다가 뭐가 온 거죠? 전미사 히가 온 거죠. 그래서 내가 먹을 수도 있지만 뭐가 된 겁니까? 피동의 의미밖에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의미를 제한시키는 뭐가 된다? 전미사가 된다. 히가 피동입니다. 그래서 파생어가 되는 거고요. 거머타는 뭐가 되는 거죠? 거머타. 거머타도 좀 잘 보셔야 돼요. 거머타가 뭡니까? 원래 이거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보면은 이거 단일어입니다.
그런데 엇이라는 거 이제 그게 통사적으로 보면은 엇을 전미사로 보면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또 뭐가 있어? 고프다는 뭐죠? 고프다 혹시 이거 형태소 구분해 보세요 한번. 이거 고프다는 어원적으로 좀 접근해 보면 여러분 이거 골타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배를 골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가 배가 골아서 할머니들이 좀 쓰는데 요즘엔 잘 쓰진 않아요. 원래 어원적으로 보면 골타에서 온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뭐가 왔냐면 전미사 부가 온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뭐 구급 준비하는 사람은 여기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해서 부가 결합된 골프다에서 온 겁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 골프다에서 왔는데 거기에서 뭐가 생략된다면 리을이 탈락해서 지금의 형태인 고프다가 된 겁니다. 어원적으로 보면 골다에다가 부가 오고 푸가 그래서 골푸다가 되는 거죠. 왜? 히읗과 뭐가 만났으니까 비읍이 만나서. 그런데 이 발음이 뭘로 됐다? 고프다. 리을이 탈락한. 어원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니까 어원상으로 따라 올라가면 분명하게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전미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생어가 돼야 되고요. 다음에 또 보시면 뭐가 있죠? 맨손은 뭡니까? 맨손. 접두사와 명사 손이 만난 파생어가 되는 거. 군소리 아까도 얘기했죠? 쓸데없는 소리니까 파생어. 풋사랑도 파생어죠. 풋이 뭐죠? 설익은 뭐 미숙한 정도가 되는 거죠. 풋사가 하면 설익은 사가. 풋사랑 하면 뭐 미숙한 사랑 정도. 그 다음에 시누이. 듣기만 해도 짜증나는 시누이는 뭡니까? 파생어죠. 누이는 뭐죠? 명사. 시가 뭡니까? 남편 쪽에 이런 뜻의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시댁, 시누이, 시동생.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 안 하고 싶은 소리. 호응은 빗나가다니. 빗나가는 뭡니까? 빛 플러스에다가 뭐가 잘못 나간 게 빛이죠. 거기다가 뭡니까? 나가다라는 동사가 붙은 파생어가 되는 거고요. 세파라타도 마찬가지죠. 형용사 파라타에다가 세, 엄청 진하다, 매우 진하다의 의미를 가진 세가 붙어서 세파라타라는 파생어가 되는 겁니다. 한번 다 해봤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시자가 들어간 걸 싫어해요? 시댁이 돈이 많으면 그건 좀 생각해보고. 남자와 여자가 좀 다른가 모르는데 처갓집 가는 게 그렇게 불편한가? 불편할까요? 결혼하면? 아, 그 당연히 그렇겠지. 지금 벌써 해봤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시댁 가는 게 불편할 것 같아요. 왜? 눈치 보고 일을 해야 되니까. 요즘에는 잘 안 시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만약에 시자가 굉장히 싫고 나는 시집살이 하기 싫다 하면 방법은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시집살이를 가장 안 시키는 동네가 있죠. 아, 외국 사람 만나지 말고 우리나라에서. 뭐 말이 통해 외국 사람을 만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 시집살이를 가장 안 시키는 동네가 어딜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는 서열이 나이예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시집살이의 개념이 그리고 더 뭔가 뭐지, 부모님들도 시집에 대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체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제주도가 가장 이상적인 가옥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그게 오랫동안 내려온 것 같아. 제주도에 민속촌 같은 데 가본 적이 있어? 집 구조 본 적이 있어? 아니, 안에 구조까지는 안 봐도 돼.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생겼어요? 여기 말도 안 되는 정남이라는 게 하나가 있을 거고, 민속촌 가면 옆에 담이 있어 없어? 없어. 전통적인 가옥 구조는 담이 없습니다. 그냥 옆으로 들어가면 돼. 이 정남은 단지 뭐의 표시? 사람이 있다 없다, 언제 온다의 표시지. 이 옆에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집이 어떻게 생긴지 한번 봤어요. 마당이 이렇게 있죠. 마당. 여기에 집이 한 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쪽에 또 집이 있어요. 이걸 보서 안거래, 여기를 밭거래라 그러는데, 안거래는 누가 사는 거? 부모님이 사는 거. 밭거래는 자식이 사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한 울타리 안에서 각자 독립된 가옥 구조예요. 그래서 싸우면 그러면 밥은 어디서 먹을까? 밥은 안거리에서 먹을까? 밥거리에서 먹을까? 각자 먹습니다. 각자. 부모님은 부모님이 알아서 밥 식사하시고 자식은 자식이 알아서 밥 먹고. 싸우면 단절된 공간입니다. 소리가 나도 그냥 내비둬요.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아침쯤에는 얘기하겠지. 아유, 아버지도 있는데 좀 조용히 하지. 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개념이 좀 많이 희석이 돼 있어요. 독립된 가옥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 집도 보더라도 우리 그 삼촌의 부인이면 우리한테는 숙모가 되잖아. 엄마의 동생이면 이모가 되잖아. 숙모 입장에서 보면 이모는 뭐가 되는 거야? 아가씨가 되잖아. 아가씨한테 보통 어떻게 뭐 반말해요? 아니 우리나라 이 호칭이 어렵긴 한데 여기 누구? 아빠, 엄마, 자식이 있겠죠.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겠지. 엄마의 여가 있겠죠. 엄마의 여자 쪽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뭐라고 부르죠? 이모. 그쪽은 삼촌이 되죠. 그럼 아빠의 누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는 뭐라고 부릅니까? 먼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작은 아버지도 있어요. 아버지보다 나이가 적으면. 여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고모. 큰 고모, 작은 고모. 큰 이모, 작은 이모 이렇게 되듯이. 그러면 잘 보세요. 엄마의 삼촌의 부인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숙모죠. 숙모. 그럼 숙모가 되는 사람은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가씨. 결혼 안 하면, 결혼하는 남동생이 있으면 도련님, 결혼하면 서방님 이런 식으로 불리는데, 여러분들이 시댁에 갔을 때 만약에 시댁에 가면 아가씨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죠. 함부로 해요? 보통 높임말 많이 쓰지. 아가씨 뭐 하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주도는 없습니다. 우리 숙모가 하는 거 보면 우리 이모가 숙모보다 나이가 어린데 반말해요. 그럼 헷갈려. 드라마 보다가 우리 집을 보면 헷갈려. 근데 우리 집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빨이야 이게. 서로 왕래 안 해요. 서로 왕래 안 해. 왜? 왕래 안 한다는 게 안 만나는 게 간섭을 전혀 안 해. 보통은 저러면 오빠랑 싸우고 하면 보통 누구 편을 들어? 드라마 보면 오빠 편을 듣거나 아니면 와가지고 뭐 신우들이 와가지고 너는 뭐 우리 애가 동생이 그런 건 절대 없어요. 보니까 우리 외삼촌이 한번 잘못한 적이 있는데 우르르 몰려가서 이모들이 뭐 외삼촌 욕하고 숙모랑 같이 쿵짝쿵짝쿵짝하고 와가지고 못 살겠다고 막 이모들이 달래고. 드라마랑 완전히 달라 현실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자가 싫으시면 제주도 남자를 만나면 됩니다. 결론은 굉장히 괜찮아요. 단 요즘에 괜찮아요. 제주도 남자 만나면 제주도에 땅들이 많아서 땅이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 부모님들이 전혀 간섭을 안 합니다. 저희 집만 보더라도 부모님이 전혀 간섭을 안 해요. 전혀 간섭. 그래도 시자는 시자들하고 눈치는 보긴 보는 것 같은데 저는 처갓집 가면 그냥 자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요. 뭘 하고 싶은데 전혀 안 시켜. 뭘 하려고 얘기 딱 가면 가만히 있으라고. 원래도 가만히 있는데 나 화장실 가는데도 오지 말. 화장실 가는데 부엌 오는 줄 알고 오지 말라고. 네. 저 화장실 갈 건데. 난 처갓집 가는 거 좋더라고. 제주도 남자 만나라는 얘기예요. 51번. 50번.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 1번 맞아요? 틀려요? 왜 맞아요? 자, 열길 물속은 동그라미 치고요. 물속은 알아도 원래 물과 속은 띄어야 돼요? 붙여야 돼요? 붙일까요? 드릴까요? 표지어입니다. 물속은. 그러니까 붙이는 거 맞습니다.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다 맞는데 정답 1번이고 2번 데칸고원은 인도 중부와 남부에 위치한 고원이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데칸고원은 외래어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붙여 쓰셔야 됩니다. 3번
못 본 사이에 키가 전봇대 만큼 자랐구나. 만큼은 뭐가 되는 겁니까? 조사가 되는 거죠. 체온 뒤에 오면 조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붙여 쓰셔야 됩니다. 네 번째, 이번 행사에서는 쓸모 있는 주머니 만들기를 하였다 했을 때 쓸모 없는이죠. 쓸모 없는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붙여 쓰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쓸모 있는은 어떻게 돼야 돼요? 띄어 쓰셔야 됩니다. 쓸모 없는은 붙여 쓰는 게 맞지만 쓸모 있는은 띄셔야 돼요. 주머니 만들기는 또 뭐가 됩니까? 이것도 역시 띄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51번. 밑줄 친 부분에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 이처럼 좋은 걸 어떻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2번 제3장, 이거는 눈에 보이죠? 쟤는 접두사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습니까? 혼자 띄어쓸 수가 없죠. 뒤에 거 다 붙여서 다 붙이거나 제3 띄고 장을 쓰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공사한지 니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미 니은지와 의존명사 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의존명사 지는 띄어쓰는 지는 어떻게 쓰는 겁니까? 뭐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시간. 그렇죠. 시간의 개념을 따져가지고 있으면 의존명사로 띄어쓰고 그렇지 않으면 어미로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4번 결혼 10년 차에 내 집을 장만했다 했을 때 여러분 차입니다. 차. 차는 의존명사도 있지만 뭐도 있죠? 전미사도 있다라는 거죠. 일정한 시간이나 기한을 나타내는 건 뭐가 되는 겁니까? 의존명사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미사가 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10년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의존명사로 띄어쓰는 게 맞습니다. 52번 띄어쓰기가 가장 옳은 것은 그랬죠. 1번 창조적 독해가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 방안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다. 밑줄 수밖에 없다가 문제가 되는 거죠. 왜요? 밖에죠. 밖에가 뭐가 되면 뒤에 부정어가 오면은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조사로 앞말에 붙여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밖에 뛰고 없다가 돼야 되겠죠. 없다가 부정어니까. 사소한 오해로 철수가 나하고 사이가 멀어졌다. 모두 맞습니다. 하고죠. 하고 격조사입니다. 나하고 격조사니까 나 뒤에 붙는 거 맞습니다. 3번 아는 체 하는 걸 보니 공부 꽤나 했나 보다. 아는 체 한번 미주치고요. 공부 꽤나 밑줄 한번 쳐봅시다. 아는 체는 붙여야 돼요? 띄어야 돼요? 아는 체는 붙여야 돼요? 띄어야 돼요? 아는 체 하는 걸 보니 있으니까 둘 다 맞는 거죠. 왜? 왜요? 왜요? 용언에다가 관형사용어민 니은 니을이 오고 의존명사가 온 뒤에 하다와 뭐가 오면 싶다가 오면 뭐 할 수 있다. 원래는 뭐가 되지만 붙여야 되지만 띄어야 되지만 뭐도 허용한다.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그랬잖아요. 또 용언에다가 본용언에다가 아어가 온 뒤에 뭐가 온다라면 붙여도 되고 띄어도 되는 경우가 또 있잖아요. 용언 뒤에 뭐가 오고 아어가 오고 뭐가 오면 개되다? 이렇게 오면 원래는 띄어야 되지만 뭐도 된다?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한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그거를 볼성쉽다는 이렇게 쓰면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볼성쉽다가 맞는 거예요? 아니면은 볼성쉽다가 맞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야 돼? 어느 게 맞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뭐가 맞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원래는 어떻게 쓰는 게 맞지만 이렇게 쓰는 게 맞지만 붙여 쓰는 것도 뭐 해야 된다? 하다 싶다가 왔잖아요. 지금 용언에다가 관형사용 어미가 왔고 의존명사 뒤에 하다 싶다가 붙었으니까 붙여 쓰는 것도 허용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다시 넘어오셔서 아는 채 하다 이거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붙여도 맞고 띄어도 맞는 거예요. 지금 이 경우는. 두 번 또 공부 꽤나는 맞아요? 틀려요?
붙여 쓰셔야 됩니다. 왜 붙여 써야 되는 거죠? 꽤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보조사입니다. 어느 정도를 나타내는 보조사이기 때문에 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뒤에 항상 붙어 나와야 되는 보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거는 문제가 없는데 꽤나가 틀렸고요. 네 번째, 동해로 가는 김에 평창에 들렸다 가자. 김 동그라미 칠까요? 가는 김에.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왜 띄어야 돼요? 의존명사입니다. 가는 띄고 김에가 되는 거죠. 가다에다가 관형사용 어미가 왔고 김, 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된다?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53번. 모두 옳은 것. 밑줄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모두 옳은 것 그랬죠.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은 이 연구에 참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걸어오다가 기본형이죠. 걸어오는. 맞아요? 틀려요? 원래 무엇과 무엇입니까? 걷다와 뭐가 합쳐진 거죠? 오다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합성어니까 뭐가 돼야 됩니까? 띄어 쓰는 게 아니라 붙여 쓰셔야 되는 거죠. 그럼 통사적 합성어요? 비통사적 합성어요? 통사적 합성어입니다. 어미 뒤에 다시 붙은 거니까. 두 번째로 참여하는 대는요. 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의존 명사가 돼야 되는 거죠. 니은대.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된다? 띄어 쓰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틀린 거죠. 얘 같은 경우는. 2번. 대책 없이 쓸데없는 일만 골라 하니 저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네. 쓸데없는은 뭐가 되는 겁니까? 붙여야 됩니다. 왜? 쓸데없다의 활용형이죠. 이거는 쓸데없다, 쓸데없고, 쓸데없으니까 다 붙여 쓰셔야 됩니다. 그러면 골라하니는 어떻게 돼야 되죠? 자, 저 일만 이렇게 띄어 쓰셔야죠. 일만 고르다와 하다니까 얘가 뭐가 되고요? 본용언. 얘가 뭐가 되죠? 보조용언이니까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띄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라하니는 띄어 쓰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 이 계기가 어떻게 사용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수 없었다. 지가 의존명,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니은지는 뭐인 경우에만 띄어 쓰는 거죠. 의존명사로. 시간의 개념을 있을 때만 띄어 써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어미로 붙여 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쓸데없는은 붙여야 돼요? 띄어야 돼요? 쓸데없는 하는지는 붙여야 돼요? 띄어야 돼요? 그렇죠. 붙여야 되는 거죠. 알아볼 수 할 때 볼은요? 알아볼 수 없었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죠? 문제 없는 거죠. 알아보다에다가 관형사용어미 리을이 오고 수가 뭡니까? 의존명사로 띄어져 있는 거니까. 4번은 다 맞았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던 바 재발 방지책을 찾아야 한다. 그러면 바는 뭐가 되는 거죠? 바니 의존명사는 언제 의존명사가 되는 겁니까? 방법 또는 앞에 말한 내용이나 무엇을 끌어올 때. 자, 그러면 있었던 바 맞고 재발 방지를 찾아야 한다. 찾아야 한다는 뭐죠? 여러분들 잘 보면 찾아야 한다. 찾다가 무슨 용언이 되는 거죠? 재발 방지 대책을 찾다죠. 재발 방지 대책을 한다는 아니죠. 그럼 찾다는 본용언, 한다는 보조용언. 그러니까 본용언과 보조용언의 관계이기 때문에 띄어 쓰는 건 맞습니다. 띄어쓰기 문제가 좀만 더 합시다. 54번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형은 비밀이 드러날 것을 걱정하여 안절부절 못했다. 여러분들 이 안절부절 못했다라는 건 뭡니까?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붙여야 돼요? 띄어야 돼요? 안절부절 못하다는 하나의 동사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다 붙여 쓰는 거 맞고요. 학부모 간담회에는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했을 때 여기에는 여라는 단어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가 뭡니까? 20여 명이니까 그 숫자를 대체적으로 넘지 않는다라는 뜻의 전미사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20 다음에 붙여야 되는 게 맞죠? 세 번째, 서류를 검토한 바 몇 가지 미비한 사항이 발견됐다. 아까 무슨 개념이 없죠? 이거는
니은 바가 이렇게 띄어 써질 때는 뭐의 경우에만, 뭐에게 의미를 가질 때만, 아니 이게 의존명사로 쓰일 때는, 의존명사를 할 때는 뭐의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어요. 시간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 의존명사로 띄어 쓰고, 그렇지 않으면 다 뭐가 되는 겁니까? 붙여 써야 되는 거죠. 그럼 맞아요, 틀려요? 서류를 검토한 바는 붙여야 돼요, 띄어야 돼요? 붙여야 됩니다. 4번 아는 만큼 보이는데 나에게 그 가치를 평가할 만한 신미안이 부족하다. 만큼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만큼은 여기서 뭘로 쓰인 거죠? 의존명사죠. 그 앞말과 띄어 쓰는 게 맞습니다. 자, 55번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잘 안 된다. 안 된다는 뭐죠, 여러분들? 원래 안과 못은 부사로서 띄어 써야 되는데 안 된다 이런 거는 뭐가 되는 겁니까? 붙여 쓰는 거 맞습니다. 뭐가 되지 않으니까 어떤 게 좋게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붙여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 친구가 도착한 지 2시간 만에 떠난 거죠. 시간의 경과를 갖고 있으니까 많은 의존명사로서 띄어 쓰셔야 되고요. 그는 일도 잘할 뿐더러 성격도 좋다 그랬습니다. 뿐더러는 뭡니까? 리을 뿐더러는 어미이기 때문에 항상 뭐가 돼야 되는 겁니까? 붙여 쓰셔야 되는 거고요. 정답은 한밤중에 전화가 걸려왔다. 한밤중은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띄어 쓰셔야 되는데, 근데 한밤중은 분명히 띄어 써야 되는, 붙여 써야 되는 거죠. 한밤중은 파생어일까요? 합성어일까요? 파생어입니다. 은연중이란 말도 있죠. 은연중. 부재중이란 말도 있죠. 이거는요, 합성어입니다. 부재하는 가운데 뜻. 이런 식으로 부재중과 은연중은 합성어입니다. 56번 다음 보기 중에서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창밖은 가을이다. 1번 창밖은 뭘로 되는 거죠? 창과 밖이 결합한 합성어죠. 그러니까 뭐가 돼야죠? 붙여 쓰셔야 됩니다. 가을이다. 남쪽으로 난 창으로 햇빛은 하루하루 깊이 안을 넘본다. 창가에 놓인 우단 의자는 부드러운 잿빛이다. 그러나 손으로 우단천이라고 했습니다. 우단이 뭐죠, 여러분들? 거기 문맥으로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단이 뭘까요? 뭘 이렇게 쌌을까요? 쇼파를 싼 가죽. 그걸 우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뭐가 붙은 거죠? 천이 붙었으니까 우단과 천은 뭐가 되는 거죠? 합성어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붙여 써야 되는 거 맞습니다. 2번 우단천 맞습니다. 우단천으로 고칠까요? 그 다음에 또 계속 보시면 결과 반대 방향으로 쓸면 슬쩍 녹두빛이 돈다. 처음엔 짙은 쑥색이었다. 그 의자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30년 동안을 같은 자리에서 그랬죠. 30년은 뭐가 되는 거죠? 동안은 뭐가 돼야 됩니까? 동안은 시간을 나타내는 명사이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앞말과 띄어 쓰셔야 됩니다. 동안이 이거 붙은 거야? 띄어진 거야? 띄어졌으면 3번도 맞죠. 동안도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니까. 이거를 우단천이 띄어져 있었나? 그거와 관계없이 우단천이 붙어 있는 걸로 보고 2번, 3번 모두 답으로 체크합시다. 2번, 3번. 같은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하는 일이라곤 햇볕에 자신의 몸을 잿빛으로 바래는 일밖에 없다. 얘는 뭐가 잘못됐죠? 밖에가 뒤에 뭐가 왔습니까? 없다라는 부정적 서술어가 왔죠. 그러면 얘는 조사로서 앞말에 뭐가 되죠? 붙여 쓰셔야 됩니다. 우단천은 붙어 있으면 합성어니까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2번, 3번으로 합시다. 57번은 어법이니까 쉬었다가 어법 문제부터 다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